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교정학 36번째 시간입니다. 문제풀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교재 422페이지에 교정학 핵심 문제 2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입니다. 교정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정학을 공부할 때 교정학의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가 좀 상당히 의문이 가겠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자도 물론 포함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 포함하는데, 물론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벌을 받겠죠. 형벌만 받은 자만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가 보완 처분 있죠. 보완 처분을 받은 자까지 같이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교정은 수용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므로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에만 미친다. 안 그렇죠? 형벌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면은요, 범죄 저지르면 갈 길이 두 갈래예요. 교도소로 가는 방법, 물론 형벌을 받는 방법이라고 했죠. 형벌을 받는 방법 9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9가지. 그러나 다른 또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호처벌 받는다든지 보완처벌 받는 대체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다이버전이라고 그럽니다. 디비전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다이버스에서 온 그런 명사형인데, 대체한다, 바꾼다, 전환한다, 전환 규정이라고 그러죠. 전환한다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정학 할 때 용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아주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또는 일본 사람들 해석한 건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다이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환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해석한 건 아닙니다. 우리 형사정책 교정학은 발전한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 말이죠. 미국의 범죄 사회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의 범죄학, 형법 이론, 형사소송법 이론, 그 다음에 유럽의 그 다음에 영미법의 어떤 적법 절차 원칙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모두 융합돼 가지고 지금 우리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뭐 법관이랄지 검사랄지 아니면은 교정 공무원이랄지 경찰 공무원들이 법 해석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이것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실무적인 거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교정학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는 곳이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잘못됐는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또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해 가지고 대법원이 되겠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령, 규칙, 처분 같은 것이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전제가 됐는데 이게 잘못됐는가를, 즉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가를 심판하는 곳은 대법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정학 시험에서 이런 문제도 알고 있어야 문제가 스무스하게 풀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정말 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우리 법령, 그 다음에 이론이 상당히 높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그런 교정학입니다. 그렇지만 답을 뽑아내는 그런 능력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겠죠. 이 이론에 대해서 모두 다 판단하려면 아마 몇 수십 년 걸릴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합격의 영광을 빨리 안아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교정처 모델 중에서 재통합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제사회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믹서해가지고 통합적으로
뭡니까 수용자를 다시 교화 개선해서 사회에 내보내겠다 이런 어떤 모델입니다. 이런 원칙인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1번이 틀렸습니다. 앞부분은 다 맞았어요. 수용자의 뭐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했다.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지위 확립은 조화하기 어렵다. 수용자의 법적 지위 확립과 부조화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통합적이기 때문에 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이거는 뭐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형사정책 연구 방법 나와 있죠. 이렇듯이 우리 교정학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답이 1번입니다. 범죄 통계 방식인데 이건 결국 암수범죄다 이런 얘기죠. 암수범죄는 범죄 통계에 잡혔어요? 안 잡혔죠.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객관적인 범죄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공식적인 범죄 통계가 모든 범죄를 잡아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겠죠. 이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찰청이라든가 검찰, 대검찰청에서 범죄 통계가 나오죠.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객관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통계 잡힌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답 4번에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 푸는 요령도 중요하다. 문제를 안다고 문제를 답을 뭡니까? 맞출 수가 있느냐? 물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문제에 대한 접근, 문제를 푸는 어떤 스킬, 어떤 능력,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론에 대해서 한 60% 알고 있어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갑자기 합격증이 날라와요. 합격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실력은 엄청 좋은데 문제 푸는 능력, 스킬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아까운 시간에 시험 공부하는데 10여 년을 막 흘려보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세부터 50세 정도까지다, 50 한 60까지다 이렇게 치면은 한 25년쯤 될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그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앞에서 10몇 년을 까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의 반 이상 허송세월했다 생각하면은 정말 인생에서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는 항상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잘 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 3천 문제 많이 풀었다. 나 이거 합격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죠. 심플하게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피해자가 나와 있죠. 맨델존 얘기인데, 맨델존이죠. 맨델존은 뭡니까? 피해자학을 강조했는데 직접 피해자, 간접 피해자 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의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겠고, 강간당한 사람의 친인척이라든가 그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간접 피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 2번으로 해주세요. 범죄 피해자 구조법. 피해를 당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국가에서 구조를 해주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말이죠.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06번 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스 문제가 나오면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박스 문제가 나왔다 싶으면은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답안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문구를 답안 봐서 그거를 빨리 이 조합을 빨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역으로 말이죠, 박스 안의 내용을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떤 분은 박스 안의 내용을 막 가지고 공부하는데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정설이죠. 그러나 문제를 빨리 풀려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항부터 봐라. 문항에서 가장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6번 같은 게 쭉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중첩적이 되는 거 기억
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이 가장 중첩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번 아니면 3번부터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파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1번과 3번 시옷이 겹치죠. 아무래도 그죠. 시옷이 겹치니까 시옷은 웬만하면 뭡니까? 틀렸다 이렇게 본 거죠. 겹쳤으니까 결국에는 비읍, 리을, 이응이 결정되겠죠. 비읍과 리을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읍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비읍 보겠습니다. 수용자의 신입 수용 시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 고지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물론 기억번 틀렸고 그 다음에 시어번 면회자가 가져온 음식물을 영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음식물은 영치했다가는 어떻습니까? 썩죠. 그러니까 영치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할 때는 이런 기술이 없었죠. 그러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남보다 뛰어난 기술, 남보다 예리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야 여러분들이 앞서갑니다. 그래야 빨리 합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7번 누진 계급 측정 방법인데 이것도 별표 한 5개 치세요. 기본 이론에서도 한 번씩 체크를 했습니다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점수제가 있죠. 마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제가 있는데 프로페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뭐 어떻습니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점수제, 고사제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고사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사제는 누가 판단합니까? 교도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객관성이 좀 없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 프로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도관한테 잘 보이면은 점수가 높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밑에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엘마이라 제도. 엘마이라 제도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합적인 그런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1번에 나와 있죠. 1876년도 엘마이라 가마원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상대적 부정경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진제를 실시했다. 누진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제 가장 낮은 계급이었다가 점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행영 성적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수용 생활을 끝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진제고 분류제는 뭡니까? 처음부터 분류해 놓습니다. 그죠? 어떤 뭐 사과가 몇 킬로짜리 사과가 있듯이 처음부터 분리해서 나중에 그것을 바구니에 담는 그런 방법, 이게 분류제입니다. 그러나 누진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학교로 치면 1학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1학년에 들어갔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2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류제는 뭡니까? 1학년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등급을 매기죠. A등급, B등급, C등급 매겨갖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분류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가 있는데 잉글랜드제는 점수를 어떠세요? 카운팅을 매일 한다고 그랬죠. 아일랜드제는 매월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의 경우는 아일랜드제와 좀 가깝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100%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8번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9번 보세요. 박스가 또 나왔죠. 가석방 적격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246조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 가석방에 대한 어떤 얘기는 보호관찰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형집행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시행규칙에 나온 내용을 문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행규칙 246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모두 맞은 게 되죠. 그래서 5개 맞습니다. 자, 10번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세요. 사연의 처우제도에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전자감시제도가 있습니다. 전자감시제도는 객관성, 즉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또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의 경우도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성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암수 범죄가 많죠. 통계 잡히지 않는 게 많지만 한국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범죄이 나왔겠습니까? 최근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미국도 주가 50개죠. 스테이트가 50개인데 50개 중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엄벌하는 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12번에 4번이 답입니다. 국가는 거기 보시면은요 치료 명령 결정을 받은 모든 사람의 치료. 여러분들 모든 자 들어가면은 우리 이 뭡니까 이 법학이나 형사정책 교정학에서는 틀린 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이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문자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조문을 직접 본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치료 명령을 받았다 그럼 어때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폭력,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이죠. 첫 번째는 말이죠. 명령을 받았다. 약물을 치료하라. 명령 받았으니까 이때는 자가 비용입니다. 자가 부담이죠. 자기가 부담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돈이 없습니다. 이때는 국가가 예외적으로 부담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가 자기 부담, 안 될 때는 국가 부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답 2번으로 해주세요. 남성 교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게 야간에 여자 수용소를 뭡니까? 시찰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 말을 좀 조심해 주세요. 자 형집행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남자 교도관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답이 2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2번으로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15번 별표 5개입니다. 기후가 있다고 그랬죠? 기후는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문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지 이런 이론으로 정리하면은 큰 코 다친다고 그랬죠. 이 기후제도가 있는데 기후에는 일반 기후와 특별 기후가 있죠. 일반적으로 가는 기후가 있고 특별 기후가 있어요. 근데 일반 기후는 20일이 넘지 못하고 5일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일반 기후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 기후가 20일이라고 했지 이런 사항은 일반 기후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면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거는 일반 기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정보공개 시험에 꼭 출제된다고 그랬죠?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보 공개에서 가장 포인트는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비용 누가 부담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공개를 청구한 수용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개 비용 청구는 수용자 자기가 공개 청구하라 했으니까 자기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이 문제는 뭐 나올 확률이 좀 작은데 사형 확정자가 사실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드물다고 그랬죠. 답을 4번으로 해주세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겹치는 부분이 먼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미움벌입니다. 사형 확정자 수용하는 시설은 완화 경비시설 또는 일반 경비시설이다. 이게 땡이죠. 틀렸죠. 일반 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이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답이 4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9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20번, 바틀러스와 밀러가 주장했던 소년 교정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년법이 우리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소년법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범죄 소년이 중요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범 소년, 그죠? 우범소년 뭐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할 때
그렇죠. 그래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 그때의 소년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나이가 옛날에는 12살 때부터인데 지금은 10살 밑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죠. 촉법. 자, 촉법소년이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범죄소년은 14세부터고, 그죠? 14세부터 19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촉법소년은 어떻습니까? 법령에 저촉하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10살에서 14살까지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우범소년은 10살에서 아무래도 19살까지가 되겠죠. 특히 10살로 다운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소년법에서도 가끔 지금 출제됐죠. 나올 확률은 0.25%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나오진 않지만 나올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의료 모양이 있어요. 소년이 원래 잘못된 게 아니라 병에 걸렸다고 본 거예요. 소년도. 그래서 이 소년을 잘 치료해 가지고 사회 복귀시켜야겠다. 이게 의료 모형이고 그 다음에 radical model이죠. 그 다음에 적응 모형이 있습니다. adjustment model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범죄자 스스로, 소년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적응해야겠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적응 모형입니다. 어떻게 본 거냐면 소년이 사회 적응을 못해서 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적응 모형은 뭐냐면 범죄자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걸 함양시키는 거 이것을 적응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crime control model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restrictive model 이런 게 있고 medical model 이런 게 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문제를 통해서 정답을 뽑아내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정학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을 가졌는데 상당히 유익했을 것으로 봅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학원과 같이 병행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가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하는 자가 어떤 뭡니까 파일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